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주거 가치를 떨어뜨리기보다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자, 주거 가치라는 게 주거 환경에 대한 호불호의 선택 기준은 개인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선호도 같은 것들이 이제 생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뭐 교통 환경을 좀 따진다든지 교육 환경을 좀 따진다든지 아니면 뭐 자연경관이라든가 또는 뭐 일조권, 요즘에는 건물들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일조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생활 편의성,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기호에 맞게끔 선호도가 다를 거예요. 어제 이사 대책, 공급 대책이 나왔죠. 그 대책을 보게 되면 이 기본적인 사항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재개발, 재건축 공공에서 시행하고요. 자, 역세권, 중공업, 저축노후지 또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밀도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도심 속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도시교통 인프라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일자리 접근성까지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자, 그러면 퇴근 후의 여유. 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사생활 또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또 주변 환경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우리가 개발을 할 때에는 교통 영향 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역세권 이 사거리만 가더라도 굉장히 차들이 많이 막힐 거예요. 출퇴근 시간대는 더욱더 심할 거고요. 자, 요번에 이제 이사 대책을 보게 되면 일단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진척이 되고 사업장이 몇 개까지나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요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고밀 개발 하게 되면 이제 건물들이 쭉쭉쭉쭉 높이 올라가는 거죠. 자, 올라가는 만큼 이제 이 주거 공간 그에 맞춰서 이 주차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사실 지금은 주차 공간 지하에다가 이 아파트 단지 보통 주차 시설 그 주차장을 만들죠. 자,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지하 주차장에 필로티 구조로 이제 만들거나. 자,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주거 상업 고밀지구로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주차장 분명히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시설 뭐 연계를 해서 지하철 연결 통로를 확보해서 이제 대중교통성을 좀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주차장 없는 주택, 그래서 요만큼 이제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래된 30년이 넘어가는 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면 이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변에다가 세우게 되면 또 아침에 이 주차 딱지 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이게 주차가 좀 앞차를 밀어가지고 좀 이렇게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에는 좀 차를 삐집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삐집고 이렇게 차를 밀어낼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을 만큼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2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80년대, 이 90년대 초반의 이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장 없는 주택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로 또 후퇴하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을 얻을 때 주차장, 이게 지금 세대당 뭐 0.8대냐 0.7대냐 그러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근데 주차 대수가 1이 넘어가도 부족해요. 요즘엔 한 집당 뭐 차가 2대, 3대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선택할 때 분명히 이게 중요한 부분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주택을 선택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채광이라는 부분하고요. 이 높이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 하는 이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민간 건설사에서도 이제 건물을 쭉쭉쭉쭉 높이 올리다 보니까 사실 이 민간 건설사에서 사진 찍는 비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아파트 단지 정면에서 찍는 법이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 위쪽에서
위쪽에서 이제 찍어요. 그래야 그림자라는 게 안 지거든요. 그림자.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 사진이 있죠? 이미지 파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자, 그 이유는 일단 이 건물들이 높게 올라가는데 이 옆에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이게 그림자가 져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일조권이라든가 이제 햇볕이 안 드는 집이 이제 또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따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채광, 뭐 이제 높이에 관한 사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요번 그 사업에서는 일단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건 단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주택을 취득하실 때에는 이 채광이라든가 높이라든가 특히 요즘에는 경관에 관한 또 미관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에도 분명히 이득이 되실 겁니다. 공급 대책의 기본 방향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생활 인프라 혁신 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 그래서 이게 밑줄까지 쳤는데 지금 이런 주차장 완화 또는 이제 고밀도로 개발하다 보면 분명히 놓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인프라라든가 일자리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점일 수는 있지만 일단 일조권, 이거 우리가 사람들이요 햇볕을 받아가면서 살아야지 이게 사람도 밝아지고 이게 생리현상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일조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이제 교통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사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고밀도 아파트가 이제 쭉쭉 올라가게 되면 사실 지금도 차들이 굉장히 많이 막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통난은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도심권이 된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살고 싶은 도심이 아니라 또 지옥 같은 도심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학군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초역세권에 물론 대단지 아파트, 뭔가 이렇게 택지 개발로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리를 미리 빼놓고서 이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는 않지만, 이런 지금 현재 구도심에서 이제 뭔가 개발을 하잖아요, 역세권에서. 그 역세권 고밀도 이제 이제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이런 교통편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이들 학군, 지금도 학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많이 보고 있죠. 또 이제 학군이 좋은 데는 또 주택 가격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또 전월세도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따져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급 대책의 기본 방향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생활 인프라 혁신 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 그래서 이게 밑줄까지 쳤는데 지금 이런 주차장 완화 또는 이제 고밀도로 개발하다 보면 분명히 놓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인프라라든가 일자리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점일 수는 있지만 일단 일조권, 이거 우리가 사람들이요 햇볕을 받아가면서 살아야지 이게 사람도 밝아지고 이게 생리현상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일조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이제 교통편 같은 경우에도 고밀도 아파트가 이제 쭉쭉 올라가게 되면 사실 지금도 차들이 굉장히 많이 막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통난은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도심권이 된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살고 싶은 도심이 아니라 또 지옥 같은 도심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학군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초역세권에 물론 대단지 아파트, 뭔가 이렇게 택지 개발로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리를 미리 빼놓고서 이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지금 현재 구도심에서 이제 뭔가 개발을 하잖아요, 역세권에서. 그 역세권 고밀도 이제 이제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이런 교통편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이들 학군, 지금도 학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많이 보고 있죠. 또 이제 학군이 좋은 데는 또 주택 가격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또 전월세도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따져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을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라고 이제 빗대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런 공급 대책 보게 되면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의무 완화, 자, 그리고 이제 일조권 완화,
그 다음에 높이에 관한 사항 완화. 자,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다 보면 뭐 다른 것들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단점도 되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거 트렌드가 뭐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요런 좀 일조권이라든가 높이에 관한 사항, 높이는 이제 경관하고 관련이 깊은 거예요, 경관.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완화가 되어 있으면 건물 올리는 데는 좋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거주를 하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햇볕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아이들 또 이제 학교도 잘 가깝게 보내야 되는데 이런 지금 현재 역세권에는 또 학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늘진 집보다는 일단 햇볕이 잘 드는 집에 아이들을 키워야 아이들도 밝아지고요. 사람 이 신체적인 활동에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일조권, 그리고 경관에 관한 이 높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신다 그러면 큰 돈 안 들이면서 여러분들의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